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일단은 실력편 문제 22페이지 10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연산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아주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력편 수준, 실제로 고3 수능까지 아울러서 이 단원의 가장 변별력 있고 어려운 문항들은 바로 활용 문제들입니다. 그래프와 연계된 또는 뭐 도형과 연계된 또는 다른 수학적 상황과 연계된 그런 문항에서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은 수열의 극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 극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아니라 수열스러운 과정, 다시 말하면 식을 세우는 과정이 이게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헤쳐서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할 테니까 요 1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뭔가 말끔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1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들기에 따라서 한없이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러니까 식 세우는 과정을 정말 깊이 있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낯선 문제가 되거든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1-10번부터 바로 진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계산 문제 중에서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한 느낌보다는 좀 약간 독특한 느낌이에요. 이것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에 n분의 1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뭐 당연히 계산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무슨 a가 되는 거예요, a가. 근데 이제 이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그냥 5가 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은 이 5의 n제곱과 3의 n제곱, 2의 n제곱 비교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이 앞에 있는 값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크기 때문에 이 앞에 것은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의 n제곱에 n분의 1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5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는 없잖아. 지금 선생님이 그냥 형태만 설명해 준 거고 어떻게 푸냐면 가장 큰 걸로 항상 선생님께서 뭐 했어요? 이런 어떤 등비수 형태가 있으면은 이 분자분모 있거나 어떻게 있건 간에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가장 밑이 큰 것은 5의 n제곱이니까 5의 n제곱 나눠주는데 분수가 아니니까 나눌 수는 없으니까 5의 n제곱 앞에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5의 n제곱 괄호 열고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꼴인 거죠. 그거를 n분의 1제곱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n분의 1제곱, 여기다가도 전체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준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5의 n제곱의 n분의 1제곱은 그냥 5하고 똑같고요. 자, 이 값은 그냥 숫자 5인 거야.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0으로 가고 이 값이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0의 n분의 1제곱인데 이게 선생님 이거 뒤에 가서 자연상수 2를 배우면요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꼴은 또 자연상수 2라고 하는 새로운 꼴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렴풋이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거랑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분의 1이 뭡니까? 0으로 가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1 더하기 0의 0제곱꼴인 거야.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근데 1의 0제곱 역시 1이기 때문에 이 뒤에 것은 그냥 1로 수렴하는 겁니다. 물론 0의 0제곱은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5 곱하기 1이니까 5만 남게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죠.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이 10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와, 이거 되게 복잡하다. 시그마 캔 1부터 n까지의 이런 값. 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계산 문제는 시그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팁을 잠깐 주면은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해서 막 현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는 덧셈으로 쭉 연결된 긴 식을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로 있는 식이 문제 풀다가 좀 혼동이 되면은 한번 풀어서 써보면 돼요. 해 1집으라고 1. A2-A1의 제곱 A3-A2의 제곱 A의 n-A의 n-1의 제곱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전체의 제곱.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언제나 an보다 크다. 항상 이거는 양수. 이게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문제에서 이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9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계산하십시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은 이 상태를 가지고 바로 풀 수는 없어요. 이거 뭐 전개를 하면은 식이 어마어마하잖아. 끔찍하잖아. 그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우리는 딱 이것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싹 더한 게 얼마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요것만 더한 것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n 자리에다가 n-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n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n-1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더하는 건데, 이게 뭐가 되면 여기다 n-를 대입한, 다시 말하면 2의 괄호 열고 1-9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되겠네요. 2의 괄호 열고 1-9의 n제곱분의 1에서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전체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어색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여기다 그냥 bn이라고 bk라고 bk. 이 네모 박스를 bk라고 놓게 되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bk 값이 이런 걸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sn이 이렇게 표현되면은 여러분들은 sn에서 s의 n-를 하게 되면 값은 bn이 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실 그 식인 거예요, 그 식. 합이 나와 있으니까 그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할 빼면 n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bn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가 사라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9의 n제곱분의 2 마이너스 말씀이니까 플러스 9의 n-1제곱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9의 n제곱으로 통일하면은 18에서 2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9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9의 n-1제곱분의 2인데 분자물 9를 곱하면은 9의 n제곱분의 18이 되는 겁니다. 그럼 9의 n제곱 16인데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한 게 9의 n제곱분의 16이니까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구하는 값이 3의 n제곱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조준 조건이 a n 플러스 1 an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항과 이웃하는 항의 차가 이렇게 생긴 개차 수열입니다. 선생님 이걸 풀기 위해서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랑 얘가 어차피 같은 값으로 가니까 이 값을 알파라고 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알파 빼기 알파 하니까 얘가 n이 무한대로 얼마 됩니까? 0이어서 뭐 당연하지. 알파 빼기 알파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도 되긴 하는데 써봤자 의미가 없는 식이야.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개차수열 공식이 있잖아요.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의 k제곱분의 4 이런 식 알고 있습니까? 개차 수열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1부터 n-1번째 항까지의 개차 수열.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a1이 안 나와 있습니까? 첫 장 10. 오케이, 10. 그다음에 등비술 합관 공식이네.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1-3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에 k 1 집어넣으니까 3분의 4에 1-3분의 1의 항의 숫자가 n-1이니까 n-1제곱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극한인 거니까 이것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10 플러스 3분의 2분의 3분의 4가 되니까 정답은 12를 얻게 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은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뭐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만 이 별것도 아닌 게 낯선식 독특한 식이 등장하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됐나요? 자, 오늘 실력화 문제 다 만만치 않습니다. 1-12번. A1이 2분의 1이고 A의 n 플러스 1이 3-AN분의 1하고 정의되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AN. 그러니까 모든 항이 이런 점화관계가 있을 때 0에서 1 사이 증명하세요. 두 번째, 이런 꼴이 비슷한 게 앞에 2분의 1 붙은 거 작다를 증명하세요. 세 번째, 극한을 구하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생긴 점화관계가 있을 때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이 3번 문제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3번 문제 바로 구할 방법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알파는 3-알파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게 되면은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2가 되고 넘기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알파는 1 또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땐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1번에 보면은 이 모든 수열이 0하고 1 사이니까 2는 될 수가 없어요. 1은 될 수 있습니까? 0하고 1 사이이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시험에서 만약에 3번 문제만 딱 나와 있으면 답만 딱 구하고 싶어. 중간 과정 상관없이 답만 구하고 싶어. 하면은 쓸 수 있는 조그만 팁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당연히. 1번부터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보면은 일단은 증명하는 건데요. 수열은 모든 n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이 식을 가지고 바로 증명하기가 힘든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걸 증명하세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열 제일 마지막 단원에 수학적 귀납법 기억납니까? 이 수학적 귀납법이 뭐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했더라?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입니다. 그럼 A1은요?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인 거죠. 오케이. 일단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ak가 2라고 0 사이라고 가정할 때 이거를 가지고 a의 k 플러스 1도 2라고 0 사이가 되는 거를 보일 수만 있으면 알겠습니까? 1일 때 보였으니까 이걸로부터 2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요. 2일 때 보였으니까 3일 때 성립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를 보이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AK 플러스를 만들려면은 AK 플러스 1이 이런 꼴이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3-AK 분의 2가 0에서부터 1 사이 요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얘를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증명해볼까요? 3-AK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식으로부터 3-AK를 구하는 것의 범위는 AK가 제일 컸을 때 1이니까 3에서 2를 빼면 값은 제일 작을 때가 2가 되고요. 0을 빼면 제일 크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니? 요 AK가 0에서 1 사이니까 3에서 뺀 값은 3에서 2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역수를 취한 거니까 3-AK의 역수는 3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분의 2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구하시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어서 어쨌든 얘가 지금 A의 K 플러스 1인데 AK 플러스는 3분의 2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명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했고요. K일 때 성립했으면 그걸 가지고 K 플러스 1때 성립하는 걸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1-A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긴 식이 됨을 보이십시오. 한번 보여볼까요? 1-A의 n 플러스 1은 1- A의 n 플러스 1 자리에다 우리가
3-an 분의 2를 집어넣으시고요. 3-an 분의로 통분하면은 1-an이 되겠습니다. 그죠? 3-an 분의 3-an 마이너스 2니까 1-a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풀어보니까 3-an의 범위가 an이 지금 0에서 1 사이인 거 지금 보였잖아. 지금 이거 증명했잖아. 증명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의 범위는 제일 컸을 때가 3이고 제일 작았을 때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이 분모에 있는 게. 이 분모에 있는 게. 이 분모에 있는 게 지금. 그러면 언제나 요 값은 1-an은 그대로 쓰고요. 이 분모가 제일 작을 때가 전체 이 값이 제일 클 때 아니겠습니까? 역수니까. 그럼 분모가 제일 작을 때가 2니까 어쨌든 요 값은 이게 2분의 1일 때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요게 분모가 제일 작을 때가 이 전체 값이 제일 클 때인데 그래봤자 이게 2일 때니까 어쨌든 2분의 1일 때보다는 이게 제일 클 때가 2분의 1인 거니까 뭐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번 증명이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3번. 그럼 이때 요 간단한 2번식을, 그러니까 1번으로 2번 풀고요. 2번으로 3번 풀 이런 형태인 겁니다. 마치 기억니은디 그 형태 문제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을 구하십시오.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1-an 플러스 1. an은 이 앞에 것에 의해서 언제나 2분의 1의 1-an-1보다는 크고요. 이건 또 뭐 이런 거 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또 1-a의 n-1은 2분의 1의 1-a의 n-2보다는 크고요. 앞에 니은식으로부터 2번식으로부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써볼게요. 1-a2는 2분의 1의 1-a1보다 작다가 돼서 이거를 싹 다 좌변 우변을 곱하게 되면은 없어지고 처음하고 끝만 남아서 1-an은 2분의 1의 n-1제곱 괄호 열고 1-a1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얼마로 갑니까?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 0에서 1 사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값도. an이 0부터 1 사이니까 이 값은 1부터 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거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an은 확실한 건 이거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1제곱의 1-a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앞에 등과 이꺼놓고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0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은요 무조건 0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 역시 0보다는 크거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등화 이꺼놓고 간에 극한기호 붙이면 등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이 값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an의 극한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3번. x가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어우, 어마어마 복잡하네. 이걸 만족하는 상수 a 값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복잡한 것에 비해 실제로 어렵지는 않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절대값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 식이 똑같으니까 이게 풀면 안 되나요? n 곱하기 f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n 곱하기 f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절대값 푸는 문제는 무조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이게 0보다 같으면 그대로 풀으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게 되는데 이 값이 2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모순이 됩니다.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구나. 요때만 성립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이게 뭘로 풀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nfa 플러스 1로 풀어지는 거니까 이 값은 1 마이너스 2n fa로 풀어지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1이 되는 걸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상수 a 값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1이 되려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얘가 이렇게 풀면 얼마예요? 0이잖아요. 0. 그리고 이렇게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FA라고 하는 A 값이 상수입니다. 학생들 오해할까봐 FA는요 그냥 숫자 뭐 3 이런 어떤 뭐 4 이런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게 분모도 n에 관한 1차식이고 분자도 n에 관한 1차식인데 최고차 개수가 여기는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FA가 최고차 개수입니다. 따라서 FA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 만족하죠. FA가 마이너스 1 돼야지만이 분모도 2, 분자도 2가 되니까 2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F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수 A 값의 개수를 이 그림 보고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만족하는 값은 알파에서 이게 2개가 나와요. 2개.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냐면 그게 과연 이거를 다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A가 n분의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F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n분의 1보다는 작겠죠.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뭐 전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파고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는데 될 뻔했네요. 자, 넘어갑니다. 1-14번 점화관계 문제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형태의 문제인데 이걸 푸는 접근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실전에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pn은 다음과 같다. 0하고 1의 좌표는 y는 x제곱 위의 점이야. 0,0과 1,1이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는 점 pn 플러스 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을 때 이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ln의 극한값을 계산하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P0예요. P0. 0,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1,1. 1,1. 이 점이 문제에서 이제 P1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n에다 0 대입하면은 P0, P1과 P1, P2가 P1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이 선분과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 P2가 있는데 P1, P2가 수직으로 만난대 여기서.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이 점이 문제에서 P2가 되는 거죠. 이게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 P2와 P2, P3가 수직을 만나는 거니까 이런 점이 문제 또 P3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면 P4가 되어서 그랬을 때 PN, PN 플러스 두 점 중에 작은 것의 넘버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걸 L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L0고요. 이게 L0, L0. 이게 지금 우리가 L1, 이게 지금 우리가 L2, 이게 지금 우리가 L3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ln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그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답을 구하는 빠른 방법.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많이 사용했던 규칙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실전에서 풀기에는 이 동그란 미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0가 얼마입니까? L0가 루트 2죠, 루트 2. 왜 0,0하고 1,1 사이 거리니까. 그럼 이제 이 L1이나 L2를 구해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를 연결했는데 이 점의 좌표가 1,1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또 수직이니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 y-1은 마이너스의 괄호열과 x-1이 되므로 넘겨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P2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은요, 이것과 y는 x제곱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립해 보게 되면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인수분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1일 때 당연히 만나죠. 1일 때.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점이 이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길이가 얼마 되는 거야? 얘가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이 간격이 3이야, 3. 그리고 이 길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상이 3이 되니까 이 길이가 3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게 3루트 2가 되는 거예요. L1이 3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은 또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이 점 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는 겁니다. 그죠? y좌표는 여기 1인데 3만큼 더 올라가니까 4가 돼서.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4는 기울기 1에 x-에 마이너스 2가 되어서 y는 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x 플러스 6하고 x제곱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재미있는 규칙성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고요. 요때가 얼마냐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 길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5니까 이 길이 얼마 되는 겁니까? 5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어쨌든 L2는 5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일반화시켜서 ln이 뭐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2루트 2씩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n 플러스 1 루트 2가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질문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을 물어보면은 정답은 최고차항 개수의 비율 비교하니까 2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14번 문제. 일단 이게 규칙성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쌤 이렇게 말고요. 좀 제대로 풀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 왜냐하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푸느냐. 한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얻어보시면 돼요. 한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에. 예를 들자면 쌤 이런 점을요. PN이라고 나볼게요. PN. 그래서 X좌표를 모르니까 XN, Y좌표도 YN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YN은요. XN의 제곱이라고 써줍니다. Y는 X제곱이니까.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Y-XN의 제곱은 XN의 제곱은 기울기 1에 X-X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한마디로 Y는 X 빼기 XN 더하기 XN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Y는 X제곱이랑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를 넘기게 되면요. 플러스 XN으로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XN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령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얘 넘기면은 마이너스 XN제곱 플러스 XN이니까 마이너스 XN으로 묶어낼까요? 그러면 X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곱해서 이거 더해서 되네요. X 마이너스의 XN X 플러스의 XN 잠깐만요.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의 XN X 플러스 XN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서 주어진 식을 만족할 수 있고 따라서 얘가 능령이 되는 X값은요. X는 XN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의 좌표가 여기가 XN이라고 치면 XN이 그냥 음수겠죠. 이 경우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반드시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점이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게 아니라 이제 이걸 구하는 거다, 지금. 그때 요 점이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다음에 X좌표가 되는데 이게 항상 관계 성립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간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이거의 부호를 반대로 만든 다음에 1만큼을 더 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 다음 좌표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부호를 바꾼 다음에 1만큼 더 하니까. 이게 3이면요,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럼 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간격 무조건 2xn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여기서 이걸 빼고 나니까. 뭐 또는 반대로. 이 간격이 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루트 2를 곱한 게 내가 얻고 싶은 ln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이 간격에다가 루트 1을 곱하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그럼 이제 이 xn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 xn이 다름 아닌 뭡니까? 요게 지금 그 다음에 x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항과 그 다음 항 사이 관계.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론을 해가지고 식을 쓰려고 하면 너무 현학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뭐 규칙 수업이 쉽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요 값은 xn이 1이니까 x1이 1이니까 지금 이제 x1이 처음에는 1이었어요. 그럼 x2는 부호 바꾼 다음에 1만큼을 하니까 마이너스 2고요. x3는 그 다음에 3이었고요. x4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는 5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이고요. 뭐 어떤 규칙성인지 보입니까? 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2xn 빼기 1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 관계 얼마입니까? 3인가요? 3. 이 차이가. 요 차이는요 5가 되고요. 요 차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7이 되고요. 요 차이 뭐가 되는 겁니까? 9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ln은 3루트 2, 5루트 2, 7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ln 값은 2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좋아요. 대망의 15번, 16번이 남았는데 요거는 쌤이 1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건데요. 숙제를 잠깐 내줄게. 뭐냐면은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수능이었나요? 뭐 시간은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그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항 중에서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물론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은 이런 맥시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 앞에 요 두 개의 표현 자체는 그냥 평범해요. 자, 맥시멈 절대값 x, 절대값 y가 1이란 말은 x하고 y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1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가 1 또는 마이너스를 대립니다. x나 y 좌표 중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 x가 1인 거 싹 모아놓으면 이거고요. y가 1인 거 싹 모아놓으면 이거고요. x가 마이너스인 거 싹 모아놓으면 이거고요. 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둘레 또는 내부, 요 안쪽과 그 다음 맥시멈 절대값 x, 절대값 y가 2면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 돼야 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그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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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2분의 1,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랬을 때 이걸 이제 그 외부니까 이런 부분을 나타내요.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일부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래 내부의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수직으로 내부가 겹쳐지지 않게 그릴 때 가능한 한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n이 2라고 치면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갖다가 붙였을 때 최대로 빽빽하게 붙이는 방법. 2분의 1이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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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 수 있겠네, 이렇게. 최대로. 오, 완벽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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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그래서 A2는 1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숙제인데 뭐가 숙제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 빼기 a2n 마이너스 1분의 a2n 플러스 1 빼기 a2n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물어보거나 또는 그냥 n분의 an을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봤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순히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쌤이 A2가 12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보여줬어. 근데 A2가 아니라 A의 2n이나 2n 플러스 1이나 2n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과정은 여기에 또 다른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구하는데 핵심은 뭐냐? 극한이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식을 세우는 게 핵심이고요. 요거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숙제고요. 그 다음 문제까지 15, 16번이 일단은 최고 난도 문항인데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반드시 풀어오시고 설명 듣고 끝나고 나서 모든 걸 내 것으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